조선 숙종 시절 한양 최고의 기루 취향루. 기생월향은 3년간 권력자들의 비리를 기록해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 복수를 위해.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월향에게 동지들이 생깁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월향은 오늘도 장부를 펼쳤습니다. 3년간 기록한 권력자들의 죄목들. 횡령, 뇌물, 세금 착취.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말만으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김판서와 박승진은 임금의 측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에게 막혀버릴 것입니다. 월향은 촛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매였습니다. 월향은 재빨리 장부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홍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매는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홍매는 월향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취향루 뒤편 아무도 없는 작은 정자였습니다. 홍매가 말했습니다. 월향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월향은 긴장했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3년간 뭘 하고 있는지 나 다 알아. 매일 밤 장부를 쓰는 것도, 위험하게 권력자들에게 정보를 캐내는 것도, 복수하려는 것도. 월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 언제부터? 홍매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여기 온 첫날부터.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걸. 월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홍매가 대답했습니다. 말린다고 멈출 아이가 아니잖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를 갈아왔는지 다 알아. 홍매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 위험하니까. 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지. 막을 수 없다면 함께 가는 게 낫겠다고. 혼자 위험하게 두는 것보단 내가 뒤에서라도 도와주는 게 낫겠다고. 월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홍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너를 도와줄 사람. 월향은 놀랐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권력자들을 상대하려면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어. 월향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홍매가 대답했습니다. 내 오랜 단골 손님이야. 청렴하고 정의로운 양반이지. 조정의 부패를 누구보다 분개하고 계셔. 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기꺼이 돕겠다고 하셨어. 월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나요? 홍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진짜야. 내가 10년을 봐왔어.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는 사람이야. 월향이 물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홍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밤. 여기로 오시기로 했어. 조심스럽게.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월향은 긴장 속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취향루 뒤편 작은 창고였습니다. 밤 깊은 시각.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 단정한 파란 한복을 입은 선비였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홍매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이한결 날이야. 전에 암행어사를 하셨던 분이지. 이한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월향도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월향은 의아했습니다. 암행어사였던 분이 왜 여기에? 홍매가 이한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날이 월향이한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도우시려는지. 이한결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전라도 암행어사로 내려갔습니다. 이한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굶주림, 착취, 억울한 죽음. 그 모든 것의 뒤에는 김판서와 박승지가 있었습니다. 월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김판서.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사람. 이한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며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묵살당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를 모함했습니다. 직무유기, 무고, 온갖 죄목을 씌워서 관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권력자들은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월향은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한결이 월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홍매에게서 들었습니다. 한 기생이 3년간 홀로 권력자들과 싸워왔다고. 증거를 모으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암행어사였던 제가 포기했는데 기생 한 분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니. 양반이었던 제가 무릎 꿇었는데 천한 신분이라 불리는 분이 일어서 계시다니. 이한결은 월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돕고 싶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정의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월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조정 안에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아직도 연락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들이죠. 월향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한결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부를 임금께 전달하려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장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향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족하다니요. 3년간 모은 증거인데. 이한결이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판서와 박승진은 매우 교활합니다. 말만으로는 빠져나갈 길을 찾을 겁니다. 기생의 증언이라며 거짓이라 우길 수도 있습니다. 월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직접 쓴 장부나 문서, 그들의 손때가 묻은 확실한 증거가. 홍매가 물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이한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판서의 별채 서실에 비밀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월향과 홍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한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뇌물 명단과 횡령 장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월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홍매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월향아, 위험해.
하지만 월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위험한 일을 해왔어요. 3년 동안.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요. 월향은 이한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 궤를 열겠습니다. 이한결은 월향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3년간의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김판서 저택의 간략한 지도였습니다. 이한결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판서의 저택은 경복궁 근처에 있습니다. 크게 세 곳으로 나뉩니다. 안채, 사랑채, 그리고 뒤쪽에 별채가 있습니다. 월향이 물었습니다. 비밀궤는 어디에 있나요? 이한결이 지도의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별채의 서실입니다. 김판서가 혼자 책을 읽고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죠.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에는 하인들과 군사들이 많지만 별채는 김판서 혼자 쓰는 곳이라 지키는 이가 적습니다. 월향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가는 거군요.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문지기가 있고 순찰 도는 군사들도 있습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한결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김판서는 취양로에 옵니다. 그날은 저택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월향이 물었습니다. 비교적이라면 여전히 군사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평소보다는 적습니다. 정문에는 여전히 문지기들이 서 있지만 그는 지도의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뒷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지기 한 명만 지키고 있습니다. 홍매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제 옛 동료입니다. 청렴하지는 않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제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자리를 비울 겁니다. 월향이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가는 거군요. 서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한결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뒷문에서 들어가면 행랑을 따라가면 별채가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가면 서실이 보일 겁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위험합니다. 만약 누군가 오면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홍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월향아, 정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월향은 단호했습니다. 해야 해요. 이번이 기회예요. 다음 보름은 한 달 뒤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이한결은 품에서 작은 쇠붙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쓰세요. 옛날에 암행어사 할 때 쓰던 겁니다. 대부분의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월향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이한결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보름날 밤 제가 뒷문 문지기를 술자리로 끌어내겠습니다. 그 사이 월향 낭자께서 저택에 들어가 별채 서실로 가십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서실에 들어가면 책장을 살펴보세요. 비밀궤는 책장 뒤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큰 책을 치우면 나올 겁니다. 월향이 물었습니다. 궤 안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나요? 이한결이 대답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명단과 금액이 적힌 장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령한 세금의 액수와 사용처가 적힌 문서도 있을 겁니다. 김판서가 직접 쓴 것이죠. 월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네. 그것만 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임금께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홍매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리면서 만약을 대비할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하려고.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름날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그날까지 준비하십시오. 월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셋은 손을 모았습니다.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홍매가 말했습니다. 월향이를 위해서. 월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보름날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월향은 긴장 속에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향과 홍매가 다시 작은 창고에서 작전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향과 홍매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문 뒤에 숨어서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매가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생춘향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월향은 당황했습니다. 춘향아. 춘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다 들었어. 월향과 홍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춘향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복수하려는 거, 김판서를 무너뜨리려는 거, 내일 밤 저택에 잠입하려는 거, 다 들었어. 월향은 재빨리 춘향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홍매가 춘향을 재빨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고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향이 춘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춘향아, 얼마나 들었어? 춘향이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이한결 나리 이야기부터 다. 월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홍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춘향아, 이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야. 넌. 하지만 춘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돕고 싶어. 월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너까지 말려들 필요 없어.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당했어. 월향과 홍매는 놀란 표정으로 춘향을 바라봤습니다. 춘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 전, 박승지의 조카한테. 춘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짓. 지금도 악몽에 시달려. 밤마다 그 기억이 나를 괴롭혀. 춘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오히려 내가 입을 다물어야 했어. 일 터지면 추양루가 곤란해진다고. 내가 참으라고. 춘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했어. 너무 분했어.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나 혼자서는. 춘향이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어. 혼자서 3년 동안. 나는 참기만 했는데 언니는 싸우고 있었어. 춘향은 월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싸우고 싶어. 복수하고 싶어. 그 사람들한테 당한 모든 기억을 갚고 싶어. 월향은 춘향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홍매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한참 후 월향이 춘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각오가 된 거야? 이 일은 들키면 목숨이 위험해. 춘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했어. 죽어도 좋아. 그냥 참고 사는 것보다는. 월향은 춘향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춘향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홍매가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 김판서가 취양루에 올 거야. 춘향이가 그 사람을 붙잡아 두는 거야. 최대한 오래. 춘향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둘게. 밤새도록이라도. 월향이 춘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티 내지 마. 의심받으면 안 돼.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니. 자연스럽게 할게. 그날 밤, 셋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전을 다시 점검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춘향은 자신의 방에서 기생매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춘향과 매화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매화는 춘향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춘향아, 너 오늘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해. 춘향은 고민했습니다. 매화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춘향은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매화야, 너한테만 말할게. 비밀로 해줘야 해. 매화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 말해봐. 춘향은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월향 언니가. 춘향은 월향의 복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매화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야. 월향 언니가 김판서 저택에 잠입해. 나는 김판서를 붙잡아두는 역할이고. 너무 떨려. 매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춘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화야, 너 화났어. 내가 위험한 일에 끼어들어서. 그때 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향아. 춘향이 매화를 바라봤습니다. 매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끼워줘. 춘향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매화가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끼워달라고. 나도 돕고 싶어. 춘향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너도 당한 적 있어? 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당하지는 않았어. 매화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봤어. 너무 많이 봤어. 매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권력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 백성들을 어떻게 짓밟는지, 굶어 죽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비싼 술을 마시는 거. 매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을 몰랐어. 그런데 월향 언니가 이미 하고 있었던 거잖아. 매화가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정보가 많아. 손님들이 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들. 비리, 뇌물, 횡령. 다 들었어. 기록은 안 했지만 기억해. 도움이 될 거야. 춘향이 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위험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매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각오했어. 나도 이제 그냥 보고만 있기 싫어. 두 사람은 급히 월향을 찾아갔습니다. 취향루 뒤편 창고에서 월향과 홍매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향과 매화가 들어오자 월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향이 설명했습니다. 언니, 매화한테 말했어. 미안해. 하지만 매화도 돕고 싶대. 월향은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화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하지만 정말 돕고 싶습니다. 월향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화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각오가 된 거예요? 이 일은 들키면.
매화가 월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월향은 매화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월향은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매화 언니. 정말 고마워요. 홍매가 말했습니다. 그럼 매화는 월향이와 함께 김판서 저택에 잠입하는 게 어때? 혼자보다는 둘이 안전할 거야. 월향이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매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길을 지켜볼게요. 누가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홍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 월향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뜨는 밤. 작전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월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복수. 그 첫 단추를 끼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기생설란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설란은 어둠 속에서 냉소를 지었습니다. 월향과 기생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설란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월향을 미행하기로.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 김판서에게 알리기로. 그러면 자신이 취향루 최고의 기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란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그 밤이 왔습니다.